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7일 밤 11시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11월 초에 있으니까 딱 3개월입니다. 9월, 10월, 11월. 미국 대통령의 대한민국의 운명이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크게 좌우할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었더라면 아마도 김정은과의 회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몇 차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계기도 아마 잡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총선 그리고 2018년의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김정은과 만나서 남북 간의 평화 무드를 가져올 수 있다고 국민들을 속인 점, 즉 비핵화 사기극에 성공한 점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고, 이 비핵화 사기극은 트럼프가 뒷받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느냐의 여부가 한국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예컨대 1948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당시의 여론조사대로 듀이 공화당 후보에게 졌다면은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남침했을 때 과연 트루만처럼 과단성 있게 적각 파병을 결정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아니 지도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가 미국 선거를 유심히 관찰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예측 모델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메리칸 대학의 알란 리허트만 교수입니다. 이분은 2016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거의 모든 전문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점치고 있을 때 이 사람만 유독 트럼프가 이긴다, 그리고 재임 중에 탄핵 소추된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둘 다 적중을 했어요. 이긴다는 것을 예측한 것도 대단한데 이기고 나서 탄핵 소추된다는 것까지 예언을 했으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는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 조 바이든이 당선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근거는 이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예측 모델 13개 기준을 적용해 보니까 7개 항에서는 바이든이 유리하고 6개 항에서는 트럼프가 유리하다.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독창적인 예측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지난 한 40년 동안 놀랍게도 모조리 적중했습니다. 예측이. 예컨대 1984년 레이건의 재선을 적중시켰습니다. 88년 부시 당선을 예측했습니다. 92년 클린턴 당선을 예측을 했습니다. 96년의 클린턴 재선을 예측했습니다. 2000년에는 고가 당선된다고 했습니다. 이해 고는 공화당 부시에 대해서 전국 득표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 주의 당선자를 결정하는 이 선거가 마지막에 이 개표상의 어떤 착오점, 이걸 가지고 소송으로 갔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그거 가지고 부시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리어트만의 예언이 이 경우에도 적중한 걸로 칩니다. 그 다음 2004년 부시 재선을 예언을 했습니다. 2004년 부시 재선 때도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은 당일에도 켈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오바마 당선을 예측을 했습니다. 2012년의 오바마 재선도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의 트럼프 당선 적중. 9번 내리 예측이 맞아 떨어졌다 이거죠. 그럼 그 비결은 뭐냐? 이분은 여론조사와 같은 정량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13개 변수는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현직이냐 아니냐, 현직이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 경제 전망이 어떠냐, 단기적 경제 지표가 어떠냐, 사회적 불안, 부패 스캔들, 후보들의 카리스마 등등 이런 것을 팩트로 해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이번 11월 선거에서 트럼프가 유리한 점은 뭐냐? 현직이란 점, 그리고 제3당 후보가 없어가지고 공화당 표를 그대로 다 흡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 군사 개입의 실패가 없다는 점, 그리고 상대 바이든이 카리스마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정책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점입니다. 그럼에도 왜 바이든이 이길 것으로 보느냐?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의 코로나 대처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불황, 그리고 최근의 인종차별 시위도 아주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봤습니다. 재임 중 끊임없이 터져나온 트럼프 관련 스캔들도 바이든에게 유리한 변수로 보았습니다. 바이든은 카리스마가 결여되어 있지만은 트럼프도 레이건 같이, 트루만 같이, 아이젠하워 같이 또는 케네디처럼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투표를 3개월 앞둔 현재 미국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일치합니다. 전국 득표 예상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미국은 여러 주가 있는데 이미 표 성향이 딱 굳어진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즉 뉴욕주는 거의 무조건 민주당입니다. 캘리포니아도 거의 무조건 민주당입니다. 반면 텍사스 같이 이렇게 남부 지방은 거의 무조건 공화당입니다. 그 사이에 경합주가 있습니다. 경합주가 숫자가 좀 다른데요. 한 10개 주를 경합주로 보기도 하고 대여섯 개 보기도 하는데 주로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그리고 위스콘신 같은 이런 주인데 요 경합주에서 경합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경합주의 대부분을 2016년에는 트럼프가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근소한 표 차이로. 그러나 근소한 표 차이로 가져가더라도 이 선거인단을 독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경합주에서 보면은 바이든이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유리한 바이든의 승리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로서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바이든이 당선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를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앞으로 3개월 동안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상대로 어떤 쇼를 또 할 거냐? 근데 김정은과 쇼를 할 찬스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 찬스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점점 예컨대 투표 한 달 전에 김정은과 만난다 하면 벌써 미국 유권자들이 알아차리죠. 아, 이거는 쇼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김정은과 만날 찬스는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는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보다 문재인 정권에는 불리하고 한국인에게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김정은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았다고 계속 비판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대북 강경 노선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안보 전문가입니다.
상원에서 오랫동안 외교 안보 문제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장사꾼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도 크게 견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봐서 미국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은 오히려 공산당에 불리하고 자유진영에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뭐 6.25 때 참전을 결단한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한미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 즉 월남전선에서 혈맹으로 싸우고 있을 때의 미국 대통령도 존슨 대통령, 즉 민주당 대통령이었습니다. 오히려 공화당 대통령과 좀 관계가 나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카터의 경우는 예외죠. 카터는 민주당 대통령이었는데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는 바람에 박정희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바이든은 문재인과 김정은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이 큰 변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의 당선을 위해서 유권자들,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 아예 막 공개적으로 우리는 바이든을 지지한다. 왜냐? 김정은, 문재인에게 속지 말라는 뜻에서 우리는 바이든을 찍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바이든도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당선된 다음에 절대로 김정은 세력, 남한의 종북 세력에 속지 말라는 주문을 하면은 먹혀들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